여러분 안녕. 동화 읽는 수윤입니다. 오늘은 그 유명한 재밌는 동화 황금 거위를 들고 왔어요. 유리 슐레비츠가 우리가 아주 이제는 친숙해졌죠. 멋진 그림을 그리셨고 그림 형제가 글을 개작했습니다. 우미경 번역가가 옮기고 시공주니어에서 출판한 책 한번 읽어보겠어요. 그림이 정말 예뻐요. 뾰족 지붕 유럽의 집들이 보입니다. 황금 거위. 도서관에서 오랜만에 한번 들러서 이 책을 골라봤습니다. 액자에 걸어놓고 봐도 예쁠 만한 그림. 정말 따뜻한 그림이 아주 시선을 끌더라고요. 자, 옛날에 세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 아들 중 막내는 바보였습니다. 가족 사진 찍는 것 같은 그림이네요. 근데 저 두 아들 좀 봐요. 아이고, 거드름 피우는. 어느 날 큰아들이 숲으로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큰아들이 조금 이렇게 다 보이겠죠? 어느 날 큰아들이 숲으로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큰아들이 집을 나설 때 어머니께서 맛있는 케이크를 주셨습니다. 큰아들은 숲에서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 노인은 큰아들에게 나는 배가 고프단다. 그 케이크 좀 나눠줄래? 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그러면 내가 먹을 것이 적어지는 거려? 했습니다. 큰아들은 나무를 하다가 팔을 다쳤습니다. 아이고 욕심부려서일까요? 아프겠다. 둘째 아들도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둘째 아들한테도 맛있는 케이크를 주셨습니다. 둘째 아들도 숲에서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은 둘째 아들에게도 케이크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도 큰아들처럼 노인에게 케이크를 주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나무를 하다가 다리를 다쳤습니다. 아이고, 두 욕심쟁이 형들이 둘 다 다쳐가지고 돌아왔네요. 이번에는 바보가 나무를 하러 가고 싶어 했습니다. 아버지는 너도 다치기만 할 거다 했습니다. 그러나 바보는 아버지를 열심히 졸라 마침내 가도 좋다는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바보가 집을 나서려고 하자 어머니께서 마른 빵 한 조각을 주셨습니다. 바보도 그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은 바보에게도 빵을 달라고 했습니다. 바보는 할아버지 저에겐 마른 빵밖에 없어요. 그 빵도 괜찮으시다면 드릴게요 했습니다. 그런데 바보가 빵을 꺼내자 마른 빵이 어느새 맛있는 케이크로 변해 있었습니다. 노인은 바보와 함께 케이크를 다 먹고 나서 너는 정말 착하구나. 내가 너에게 행운을 주마. 이 나무 밑둥을 내리쳐보아라. 행운을 잡을 수 있을 게다 했습니다. 그리고 노인은 사라졌습니다. 숲속의 신이었을까요? 바보가 나무 밑둥을 찍어 넘어뜨리자 황금 깃털로 뒤덮인 거위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와, 반짝반짝 눈부신 황금 깃털의 거위. 와우, 보물거위네요. 보물거위. 바보는 황금 거위를 안고 하룻밤을 보내려고 여인숙으로 갔습니다. 여인숙의 주인에게는 딸이 셋 있었습니다. 세 딸의 이름은 아나벨, 클라라벨, 루라벨이었습니다. 황금 거위를 본 아나벨과 클라라벨과 루라벨은 모두들 황금 깃털이 갖고 싶어 몸살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바보가 잠이 들자마자 아나벨은 바보의 방으로 살금살금 들어갔습니다. 욕심을 또 부리네요. 큰딸인가 보죠. 아나벨이 황금 거위를 건드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호키티 포키티 스티키티 붙어라 야 가엾은 아나벨 운도 없어라. 흔들어도 당겨도 떨어지지 않아. 황금 거위와 붙어있을 수밖에. 잠시 후 클라라벨은 아나벨이 왜 내려오지 않는지 보려고 바보가 자고 있는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클라라벨이 아나벨을 살짝 건드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호키티 포키티 스티키티 붙어라 야. 가엾은 클라라벨 운도 없어라. 흔들어도 당겨도 떨어지지 않아. 황금 거위와 붙어있을 수밖에. 마지막으로 루라벨이 아나벨과 클라라벨이 왜 내려오지 않는지 보려고 올라갔습니다. 루라벨 제발 우리 좀 구해줘. 아나벨과 클라라벨이 루라벨에게 애원했습니다. 그래서 루라벨이 클라라벨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호키티 포키티 스티키티 붙어라 야. 가엾은 루라벨 운도 없어라. 흔들어도 당겨도 떨어지지 않아. 황금 거위와 붙어있을 수밖에. 그래서 아나벨과 클라라벨과 루라벨은 황금 거위의 차례로 붙은 채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이 마법의 주문이 재밌는데요. 읽을수록 입에 쩍쩍 붙는 리듬이 있어요. 아침에 바보는 거위를 안고 여인숙을 나왔습니다. 바보는 아나벨과 클라라벨과 루라벨이 자기를 따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길을 가다가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이 아나벨과 클라라벨과 루라벨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이럴 수가, 아가씨들 젊은이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것은 점잖지 못한 짓이에요. 목사님은 루라벨을 잡아당겼습니다. 호키티 포키티 스티키티 붙어라 야. 가엾은 목사님 운도 없어라. 흔들어도 당겨도 떨어지지 않아. 황금 거위를 따라갈 수밖에. 목사님까지 붙었어요. 얼마 후 교회지기를 만났습니다. 교회지기가 목사님께 속삭였습니다. 목사님, 사람들이 젊은 아가씨 뒤를 따라가는 목사님을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면서 교회지기는 목사님의 소매자락을 잡았습니다. 호키티 포키티 스티키티 붙어라 야. 가엾은 교회지기 운도 없어라. 흔들어도 당겨도 떨어지지 않아. 황금 거위를 따라갈 수밖에. 하하하하. 들판을 지나다가 농부를 만났습니다. 교회지기는 농부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우리 좀 떼어주세요. 그래서 농부가 교회지기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호키티 포키티 스티키티 붙어라 야. 가엾은 농부 운도 없어라. 흔들어도 당겨도 떨어지지 않아. 황금 거위를 따라갈 수밖에. 내리막길을 따라 내려가다가 농부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농부의 아내는 뛰어가는 남편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뒤따라 달리면서 멈추라고 소리쳤습니다. 농부가 멈추지 않자 농부의 아내는 농부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호키티 포키티 스티키티 붙어라 야. 가엾은 농부의 아내 운도 없어라. 흔들어도 당겨도 떨어지지 않아. 황금 거위를 따라갈 수밖에. 하하하. 마침내 바보 일행은 도시로 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명이네요. 바보는 1명, 따라가는 사람이 7명. 줄이 길어요. 도시로 갔죠. 그 도시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왕에게는 공주만 하나 있었습니다. 공주는 절대 웃지를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공주를 웃긴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왕은 몹시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알렸습니다. 누구든 공주를 웃기면 공주와 결혼을 시켜주겠다고 말이에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바보는 곧장 궁전으로 갔습니다. 하하하. 궁전을 지키는 경비병들이 바보 일행을 멈춰 세우려고 했습니다. 호키티 포키티 스티키티 붙어라 야. 가엾은 궁전 경비병들 운도 없어라. 흔들어도 당겨도 떨어지지 않아. 황금 거위를 따라갈 수밖에. 이번에는 경비원이 2사람이에요. 경비병 2사람. 공주는 그 행렬을 보자마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는 웃음을 그치지 못했습니다. 저 위에서 공주님이 내려다보고 정신없이 웃고 있는 그림. 참 예쁜 그림이네요. 바보는 왕에게 공주를 신부로 맡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왕은 바보를 사위로 맡고 싶지 않았습니다. 왕은 어떻게 해서든 약속을 지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은 바보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다면 물에서도 땅에서도 탈 수 있는 배를 가져오너라. 바보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바보는 나무를 하던 숲으로 갔습니다. 거기에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바보에게 행운을 준 바로 그 노인 말이에요. 이제는 붙어있던 사람들은 다 떨어졌네요. 바보는
가볍긴 하겠네요. 어떻게 떨어졌을까요? 공주가 웃는 순간 떨어졌겠죠? 하하하하. 그 노인은 말했습니다. 너는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었지. 그러니 내가 너에게 물에서도 땅에서도 탈 수 있는 배를 주겠다. 이제 왕도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와, 멋진 배네요. 돛도 달려있고 바퀴도 있으니 물에서도 땅에서도 다니는 배겠네요. 저 멋진 막내의 모습. 그 위도 반짝반짝 빛나고. 막내가 참 착해서 복을 받는 모양이에요. 바보는 공주와 결혼을 했습니다. 아나벨과 클라라벨과 루라벨과 목사님과 교회지기와 농부 아내와 궁전 경비병들은 바보와 공주 결혼식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바보는 공주와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황금거위도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새끼 황금거위들과 함께 알도 많이 낳으면서요. 와, 멋진 이야기네요. 지금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착하게 살고 싶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겠죠. 요즘 복잡하고 흉흉한 이야기도 떠도는 이 때에 다시 한번 인간 본성 깊숙이에 있는 선한 마음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예쁜 그림책이었습니다. 마지막 올 2018년 태풍이 지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물폭탄 3일째인 제주에서 이 그림책과 더불어 잠시 예쁜 동심을 느껴봤습니다. 애기 키우는 엄마들, 그리고 애기 키우는 아빠들, 예쁜 애기들, 오늘 하루도 씩씩하고 행복하고 더 건강하고 더 많이 웃고 더 지혜로운 멋진 하루 만들어 가기로 바라요. 그럼 더 좋은 이야기로 또 만나요. 여러분 고마워요. 안녕. 잘 지내요. 바이.